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2학년 여러분, 연력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내용이네. 내용으로는 열팽창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왔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정리하면 열력학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겠죠? 열받으면 팽창한다, 열받으면 뚜껑 열린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열받으면 팽창한다 이런 말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참새인지 맵새인지 한번 보니까 얘가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 열기에는 지난 겨울에는 줄이 팽팽했어 이렇게. 근데 지금 내려와서 앉아보니까 줄이 축 처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난 겨울에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내가 살이 쪘나? 그럼 이 생각이 맞는 건지, 진짜 찐 건지, 아니면 줄이 늘어난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 겨울이라는 거하고 여름이라는 걸 우리한테 줬단 말이죠,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줄이 팽창한 거다. 길이나 부피가 팽창한 거다. 팽창, 늘어났다,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열받으면 팽창한다는 거를 직접 실험을 해 보는 건데, 이게 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에탄올이에요. 그러면 물하고 에탄올인데 똑같은 조건이야. 똑같은 조건이고 여기에 넣고 높이도 똑같죠. 지금 자, 물의 높이 이 정도, 에탄올도 이 정도인데, 지금 이 플라스크에다 물을 넣고 색깔만, 우리가 색소만 섞은 거야. 물에는 빨간색 잉크를, 에탄올에는 파란색 잉크를 섞어가지고 구별한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수조인데, 수조에다가 이제 뭘 붓냐면 뜨거운 물을 부어요. 뜨거운 물. 뜨거워. 뜨거운 물을 부어. 그러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물이, 뜨거운 물이, 여기는 물이니까 내가 물을 좋아해서 물만 데워야지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똑같은 수조니까 똑같은 열량으로 에탄올도 데우겠죠. 그런데 이 물과 에탄올이 데워지면서 얘들이 가만히 있으면 데워지고 온도만 올라가면 좋은데 부피까지 커져.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높이가 이 부피가 커지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결과 이따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은 더 올라가. 선생님 재채기 났네요. 자, 그러면 에탄올은 더 올라가. 이렇게 이만큼 올라갔어. 그럼 우리는 똑같은 열을 공급해 줬는데 물이 부피가 팽창하는 거하고 에탄올이 부피가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직접 이 실험의 결과를 한번 우리가 실험 영상을 한번 보면서 결과만 당겨 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 볼게요.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준비물. 자, 이제 실험을 하겠죠. 주의사항이야. 뜨거우니까 각각 물과 에탄올을 가득 채우고, 물에는 빨간색 잉크를, 에탄올에는 파란색 잉크를 섞습니다. 자, 섞었어요.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를 유리관을 꽂은 고무마개로 각각 막고 수조 안에 나란히 놓습니다. 자, 뜨거운 물을 넣는 거야. 두 유리관 속 액체의 처음 높이를 유성펜으로 표시하고 수조에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물이거든요. 물이 올라간 정도, 여러분 보세요. 물이 요만큼 올라갔어. 물이. 아이고, 예, 스톱. 물이 올라간 정도만 우리가 보고요. 요만큼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에탄올이야. 그냥 높이 차이가 생겼죠. 그렇죠? 요만큼 차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에탄올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럼 열은 같더라도 올라간 정도가 다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유리관 속의 액체 높이가 변한 까닭은 이 안에 있는 물질의 부피가 커진 거예요. 부피가 커졌다. 그러니까 팽창했다는 얘기야. 결국은 물과 에탄올 중 유리관 속의 액체의 높이가 더 크게 높였다. 유리관 속에 물이 더 올라가서 에탄올이 더 올라가서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에탄올인데 그러면 뭐냐? 똑같은 열을 받았어도 에탄올은 더 많이 팽창하더라. 열 팽창이 더 잘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정리한 게 오른쪽이야. 물과 에탄올을 가열하면, 열을 주면 부피가 늘어나 유리관의 액체 높이가 높아진다. 이게 팽창한다는 얘기인데, 온도가 높아질 때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늘어난다, 팽창하는 현상을 우리는 열팽창이라는 세 글자로 끝냈어요. 이게 열팽창이야. 그러면 열팽창은 지금 우리가 실험한 액체뿐만이 아니라 고체도, 기체에서도 이와 같이 열을 가하면 이렇게 늘어난 부피가 나타나는데 같은 열량을 가하더라도 물과 에탄올처럼 어떤 거는 많이 어떤 거는 적게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고체나 액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고체나 액체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서로 다르다. 특성이 가까워. 물질의 특성에 가까워. 열팽창하는 것도. 자, 그러면 물체가 열팽창하는 까닭은 뭐냐? 만약에 여기다가 열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이 뜨거워. 얘가 진동해. 그러면 열이 저리 비켜 하면서 얘들을 밀어내는 거야. 얘들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요. 그럼 얘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고 커지겠죠. 즉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으로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온도가 낮을 때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 입자 사이도 거리도 가까웠어. 근데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진다. 그럼 입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져. 그러면서 야, 저리 멀어져 해가지고 멀어지는 거야. 이에 따라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 그래서 물체의 길이도 또는 부피도 늘어나는 거야. 커지는 거야. 팽창한다. 이게 열팽창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단적으로 어떤 액체가 있었는데 이 정도였었는데 가열을 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개수는 변화가 없어. 하나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4개네. 정말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4개야. 옛날에 이와 같은 문제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수능에서. 근데 개수를 세보니까 다르더라고.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지. 난리가 났어. 같아야 되거든. 같은 녀석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얘들이 진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야.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부피는 다른데 입자의 개수는 같잖아. 그지? 그래서 얘들이 더 많이 진동을 해서 얘들을 멀리 보내서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팽창했다. 이런 얘기. 팽창했다. 그래서 액체의 열팽창인데 수온이 높아지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바닷물의 부피가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래서 여름철에 바닷물이 조금 더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얘를 지우고 정리를 해 봤으니까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팽창은 어디에 활용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온 게 바이메탈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인터넷 한번 띄워볼게. 지금 이거 지금 얘를 난리 났다. 얘가 그렇죠. 얘가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배울게요. 여기 지금 왔는데 지금 이 녀석이 뭐냐면 다리 이음매야. 이따가 교과서에 나와. 다리 이음매. 다리 이음매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도로가 팽창하면 여름철에 애들이 거의 간격이 붙어. 겨울철은 이렇게 떨어져. 만약에 이음매가 없이 다리를 건설하잖아? 그럼 얘들이 막 여름철에는 얘들이 부피가 팽창하면서 뒤틀려, 다리가.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다닐 때 막 사고 위험 요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이런 게 이 틈새를 놔야 되죠. 우리 교과서 옆에 쪽수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보고 다리에 건설될 때 이렇게 틈 사이에 이렇게 벌려놔요.
열팽창을 해가지고 애들이 나중에 뒤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도로도 마찬가지고 철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철길과 관련된 이제 그 그림은 우리가 교과서로 가볼게요. 이따가.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메탈이라고 있어.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요거를 넘어가 보면 요것도 한번 그 그림을 두 번째로 한번 띄우고 가볼게요. 이 그림의 두 번째를 가보면 바이메탈이 있어. 그 보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전기를 꼽잖아 우리가. 자, 플러그를 두 개를 딱 꼽았어요. 꼽아서 이제 얘를 전기 스티로 온하면 얘 뜨거워져 열이 팽창하면서 이 안에 빨간색으로 된 금속이 하나 있고 위에 한 색깔이 된 금속이 있는데 이게 빨리 팽창하는 금속이 얘가 더 많이 빨리 팽창하니까 이쪽으로 휘어져. 덜 팽창하는 쪽으로, 열 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이렇게 뒤틀리게 돼. 그럼 얘 밑에 있는 이 파란색 단자하고 떨어져. 그러면 전기가 안 통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게 바이메탈은 전기 다리미에도 사용되고 있고, 토스트에도 온도가 어느 정도 맞춰 놓으면 딱 거기에 맞춰서 전기가 통하고 딱 그만두겠죠. 그래서 전기 다리미, 토스트 등에 이용되는데, 열 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놔. 그냥 빨리 팽창하는 놈이 있으면 이제 성질 급해서 얘가 늘어나면서 이 사이 틈이 생겨서 전기를 통하지 않도록 한단 말이죠.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한쪽으로 구부러지게 해서 전류를 차단하는 목적이 바이메탈이야. 그러니까 열 팽창을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레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찻길인데 오른쪽 요 교과서에 보면 이게 철도 레일이라는 게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좀 이따 설명하고 송유관 건축물 만들 때 반드시 열팽창을 고려해야 돼. 그럼 큰일 나. 이거 막 고려하지 않으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른쪽에 지금 우리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거 움직이고 있는 내용을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버스 지나와서 여기 지나가면 아까 다리 이음매에 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다리 이음매예요. 다리 이음매는 열팽창을 생각을 해서 얘들이 늘어나면 얘들이 이제 딱 달라붙게끔 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도시가스가 있는데 여름철에 늘어나면 이거 뒤틀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서는 충치 치료제가 있는데 치아가 늘어나는 거하고 충치 이 안에 이 메우는 거하고 똑같이 팽창을 해야 되거든. 아, 이거 철길이잖아요. 철길에도 이 위를 이렇게 벌려 놓은 건 이유가 뭐냐? 이 쇠가 붙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늘어놓은 거고 이 철과 콘크리트의 열팽창이 같게 돼 있어요. 이 같도록 만든 거야. 천천히 다시 한번 다리 이음매 여름철에 이 다리가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이렇게 벌려 놓는 거죠. 떨어뜨려 놓는 거고 자, 역시 마찬가지야. 이 가스관이 이렇게 직선으로 됐으면 이게 만약에 여름철에 팽창하면서 막 휘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늘려놓은 거고요. 이 입안에도 치아하고 매운 재질은 똑같이 열팽창이 돼야지 따로따로 놀면 안 돼. 마치 콘크리트와 철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열차 레일이 지나갈 때 이 철길이 여름에 뜨거우면 얘들이 붙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틈이 없으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철이 늘어나는 거하고 콘크리트로 늘어나는 거 똑같아야 돼. 팽창 기수가 똑같아 진짜로. 그래서 안전하게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워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뭘 공부한 거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모든 물체가 있는데 이놈들에게 열을 가하잖아. 열 에너지를 우리가 쪼여주면은 얘들이 팽창을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이제 열 팽창 개수를 또 배워. 선 팽창하고 부피 팽창, 길이 팽창하는 걸 선 팽창이라 리니어. 그 다음에 부피가 팽창한다 그럼 볼륨이 팽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배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가 어떤 물체에 전달이 되면 이 물체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정직합니다. 열을 받으면 팽창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창의적 사고력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가 야, 이거 뚜껑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유리병인데 금속 뚜껑으로 돼 있어. 이런 거 많잖아. 유리병인데 금속 뚜껑으로 돼 있어. 근데 잘 이게 뚜껑을 열려다 보면 안 돼. 겨울 같은데 진짜로. 왜냐면 이게 쫙 오그라들어서 그래.
팽창의 반대말이 뭐야? 수축돼서 그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냉각되면 수축돼. 그런데 이 금속이 팽창하는 정도하고 유리병이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 금속이 더 빨리 팽창해. 유리병은 천천히. 그럼 둘을 동시에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금속이 빨리 팽창하니까 이 뚜껑이 더 부피가 커지고, 물론 유리병도 커지는지만 이놈보다도 금속이 더 빨리 팽창하니까 손쉽게 헐거워지면서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이게 답이야.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여러분들 보면 그릇이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어. 안 빠져. 이 그릇이 두 개가 겹쳐가 안 빠질 때, 이 설거지 할 때 보면 이놈하고 이놈 분리해야 돼. 잘 안 빠지는 경우 많죠. 그죠? 저 친구 대답했어. 맞아요. 안 빠지는 경우 있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속이나 국그릇이나 밥그릇이나 똑같은 재질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위에 그릇에다가는 찬물을 넣으세요. 아래 그릇에다가는 뜨거운 물을 담가 놓으세요. 두 개를 동시에. 뜨거운 물에다 그릇을 놓고 위에는 찬물을 넣어. 그러면 이 놈은, 위에 있는 놈은 수축하고 아래 놈은 팽창하니까 아래 있는 그릇은 이렇게 벌어지고 얘는 수축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는 작아지고 아래는 커지니까 딱 있다가 조금만 힘만 줘도 그냥 금방 툭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압력과도 관련이 돼 있지만 열 팽창으로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체 온도가 높아질 때 물체의 부피나 길이가 늘어나는 현상, 아까도 얘기했지. 열팽창이, 오늘 공부한 것이 열팽창이잖아요. 그렇죠? 열팽창. 그 다음에 물체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입자의 사이가 당연히 멀어져. 벌어진다는 거는 멀어진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야 되겠지. 팽창한다는 건 늘어난다는 게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부충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느냐? 한번 가볼게요. 부충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자, 여기 부충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팽창의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 놓은 것, 아까 바이메탈이라고 했지 뭐. 그렇죠? 아까 바이메탈 네 글자로 바이메탈, 이게 전기 다리미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바이메탈에는 열을 가할 때 열팽창 정도가 어느 쪽으로 휘냐? 큰 거냐? 작은 쪽으로냐? 생각해봐. 어느 쪽으로 휘겠어요? 당연히 작은 쪽으로 휩니다. 왜 작은 쪽으로? 왜냐면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을 주잖아? 그럼 이놈이, 밑에 있는 놈이 열팽창이 잘 된다 그러면 얘가 쭉쭉쭉쭉 늘어나고 얘는 천천히 늘어나서 이놈이 이쪽으로 감싸서 그냥 치고 올라가나,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 휘는 정도가 이쪽으로 휘긴 하는데 팽창이 적은 쪽으로 휜다. 그러니까 바이메탈에 열을 가할 때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고, 반대로 냉각시키면은 이 빨리 늘어나는 놈이 빨리 오므라들겠죠. 그러니까 빨리 오므라드는 이쪽으로 변화가 돼야 되니까 큰 쪽으로 휘게 돼 있어요. 냉각할 때는 큰 쪽으로 휘고 가열할 때는 작은 쪽으로, 열팽창하는 정도가 작은 쪽 금속 있는 쪽으로 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치과 충전재에 있어요. 아까 치아, 여기서 치과에 관한 얘기 했었죠. 치과 충전대인데 치아하고 충전재하고, 치아가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충전재를 이 안에 이제 메웠어요. 근데 내 몸의 온도가 36.5도야. 근데 이 치아가 늘어나는 정도하고 충전재가 늘어나는 게 다르면 얘들이 메워봤자 분리되겠죠. 잘 생각해봐요. 이놈도 늘어나는 팽창하는 거하고 이 치아가 팽창하는 정도가 같아야만 이놈들이 딱 붙어갖고 움직이지 않고 잘 될 텐데, 이놈은 빨리 팽창하고 이놈은 천천히 팽창하면 이 사이에 틈이 벌어져가지고 충전재가 그냥 다 뜯겨 나와. 애써 비싼 돈 들여서 했으면 이게 떼운 게 필요가 없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충전재하고 치아는 열팽창의 정도가 같아야 돼.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집을 지을 때하고 똑같아. 아까 집을 건축할 때 철근을 놓잖아. 우리가 철근을 쫙 놓고 여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쫙 붙여서 집을 짓잖아. 근데 철근이 늘어나는 정도, 팽창하는 정도하고 콘크리트가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면 콘크리트와 철근이 분리되겠죠. 그럼 틈이 생기고 위험해지겠잖아. 이거 집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그렇게 되면?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다는 말이 맞아. 우리 건축을 보면 철과 콘크리트가 정말로
팽창지의 개수가 똑같아. 고등학교 물리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또 여러분들 몰라도 수치가 똑같아. 팽창 개수가. 그러니까 팽창할 때 같이 팽창하고 수축할 때 같이 수축하니까 한 몸이야. 한 덩어리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건축에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내용을 잠깐 지우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바이메탈이었고 작은 쪽으로 휘고 큰 쪽으로 냉각할 때는 큰 쪽으로 휜다. 그리고 이 열팽창의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사용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의 전부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걸 정리를 보면 우리가 공부한 거는 열팽창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열팽창. 열을 받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팽창하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열 에너지를 받으면 길이도 팽창하고 부피도 팽창하고 이렇게 팽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팽창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봤고요. 우리가 좀 더 깊게 가보면은 이제 물체의 열팽창 이걸 보면 이게 작은 글씨인데 고체뿐만이 아니라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난다. 액체를 가열하면 액체만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액체를 담고 있는 그릇도 부피도 그릇의 부피도 팽창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고체의 열팽창은 은이 제일 빠르게 쫙 빨리 팽창하고 콘크리트가 천천히 팽창한대. 그리고 액체는 알코올이 제일 팽창이 빠르고 콩기름, 글리세린, 물이야. 그러니까 물이 좀 느리고 아까 알코올을 보면 알코올이 빠르게 팽창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로 팽창 정도가 되니까 온도계 속에 이렇게 온도계를 우리가 보면 눈금 온도계 있잖아요. 여기 알코올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바깥의 온도가 이제 어떻게 온도 10도다, 20도다, 30도 하면 이 알코올을 여기다 넣잖아요. 알코올의 팽창 정도가 다르니까 알코올이 가리키는 거에 따라서 온도가 얼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야. 그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 낸 값으로 눈금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온도계인데 옛날에는 이제 여기다가 수은 같은 거를 넣었어요. 은이나 수은, 이게 이제 은이나 수은 같은 거 넣었는데 수은 중독에 위험하다 해가지고 수은으로 된 온도계는 국가에서 자꾸 회수해 가서 없애버리고 요즘에는 이제 알코올 온도계, 요즘에는 뭐 이제 알코올 온도계보다도 디지털 온도계를 많이 사용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한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열팽창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 배터리가 없다고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 강좌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